국어 6학년 2학기 1단원 작품 속의 인물과 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쪽, 33쪽이 되겠습니다. 1차시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봅시다 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아이가 대화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을 보고 이 여자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다.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가 했던 삶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자기는 무엇인지 생각해봤기 때문에 이 문장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아이는 주시경에서 우리 글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친 주시경 선생님의 삶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의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인상 깊었다라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주시경 선생님의 삶이 이렇게 간략한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32쪽 아래에 보면 무엇을 배울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단원 전체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 속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작품을 읽고 작품 속의 인물의 삶을 살펴보고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 요것이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요까지가 작품의 세계를 이해했다면은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말하기. 그러니까 인물이 이룬 성과, 인물이 이룬 업적을 내가 지금 하라 이거 아니고 그런 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물들이 그냥 어느 날 뚝딱 갑자기 이렇게 무언가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과정들,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그런 작품 속의 인물이 될 때까지 뭔가 과정 속에 나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관련지어서 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 그래서 인물의 삶이 저 사람은 위대하니까 저런 삶을 살고 나는 뭐 대충대충 하니까 뭐 별다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다시 작품 속에서 생각을 찾아서 그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우리가 작품 속의 인물들이 별도의 어떤 위인들이나 그렇게 어떤 성에 쌓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또 고민을 했고 그들도 힘들게 살았고 그들도 이걸 할까 말까 막 이렇게 걱정도 했다면 그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주저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각성하고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벌릴 수 있었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으로 작품으로 또 나의 삶을 한번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이번 시간에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의 계획을 살펴봅시다. 33쪽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을 짓는 겁니다. 일단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관련을 짓죠. 그 다음에 알고 있은 것이 있어야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모르는 것도 생겨요. 그래야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생기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맥이 이어진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34쪽을 하겠습니다. 34쪽에 윤희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작품 속의 삶 살펴보기가 있죠. 윤희수 선생님도 처음 보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윤희수는 의병장으로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널리 알렸다. 촉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참여를, 만약에 단어를 모르겠으면 앞뒤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도 기르면 좋아요. 참여를 촉구했다. 참여를 뭐 요구했다. 촉구하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강제로 점령하자. 강제로 점령하자. 예전에 재밌는 얘기 했는데, 일제 강점기죠, 강점기. 강점기면은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문제 정답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써야 되는데, 오답이 엄청 나왔습니다. 오답 뭐가 나왔을까요? 일단 강점기가 나오고요. 강점기 나왔어요. 감전기도 나왔습니다. 감전기.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답이 나왔었는데, 이거 채점하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로 보면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점령하자 1911년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좀 보면요.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수는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인 노학당을 세웠다. 이제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이 학교 졸업생들 50명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2002년 노학당을 기념하려고 중국의 랴오닝성, 중국 랴오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디즈니랜드 성 이런 거 아니고요. 중국의 지역 를 부르는 이제 하나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치면 도 이 정도 되겠죠. 도 시보다 높고 도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도와 같이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노학당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삶을 살펴보며 의병장 윤희수를 읽어봅시다. 의병장 윤희순, 글 정정숙, 그림 김초희. 앞부분 이야기. 이 앞부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래 이 내용이 좀 긴데 그걸 다 하기에는 힘드니까, 교과서에 담기가 힘드니까 이 앞부분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한일 의병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숲을 구워 팔던 윤희순은, 윤희순에 대한 설명이에요. 윤희순이라는 사람은 수출 구워 팔았어요. 뭐 하려고? 항일 의병 독립 자금을 지원하려고 수출 구워 팔았다고 되는데, 지금은 수출 굽지는, 지금도 굽긴 굽지만, 그 당시에는 수출 땔감보다는 요리를 한데 이제 썼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남녀 구분이 없음을 알리려고 안사람 의병가를 만든다. 남자는 의병운동하고 여자는 의병운동 하지 않는, 이런 차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남녀 평등이나 양성 평등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없었던 시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순이라는 분이, 의병장이 여자들도 일제강점기에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병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윤희순은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안사람 의병가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담비에게 부탁했다. 요까지가 앞 얘기인 거예요. 자, 그날부터 담비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죠. 정신없이 아니면은 열심히 이런 뜻입니다. 다니면서 마을 안악내를 만났다. 안악내를 만났다. 빨래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안악내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 빨래하고 빨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빨래터는 이제 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빨래를 하니까 이제 같이 여자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그곳에 했다 이 말이에요. 물레방앗간은 뭐 하는 곳이냐? 물레방앗간은 이제 물이 흐르는 힘으로 이렇게 곡식을 빻거나 하는 곳인데 정미소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은 다 쌀이 이제 다 깎여가지고 도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물레방앗간이 여기 근처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마을마다 물레방앗간과 마을에 빨래터가 있었기 때문에 안악내들이 많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려서 노래를 가졌다. 노래라는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비가 마을 안악내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를 이렇게 만든 노래를 의식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애국가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막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고 나서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막 가슴이 뭉클해서 따라 부르면서 울면서 따라 부르는 노래 보면 이런 것도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에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은 모두 윤희순에게 쏠렸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느라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점령하려는 마당에, 약탈하려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2교시에는 3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